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처리인데요. 이 졸업처리는 역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졸업 수료관리 있죠.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시 쭉 밑으로 갑니다. 나이스의 기능은 항상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조기 졸업자 있는 학교. 2학년이 3학년 거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까다롭긴 합니다. 수원에 뭐 수성고도 있고 오는데 많지는 않아요. 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2학년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등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2학년입니다. 2학년. 그죠? 학년만 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수료는 거의 없죠. 대학에서는 이제 뭐 그 학위 취득할 때 논문 안 쓰면은 그 시험을 통해 논문 안 쓰면 수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논문을 써야지 나중이라도 졸업이 되는데 뭐 고등학교에서는 수료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또 원래 수료라는 게 학종 용어예요. 우리 학종 용어는 어떻게 됐냐면 그 현재 학년, 당해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함이에요. 이수함. 이수해서 수료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적, 출결. 대부분 학칙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분의 2 이상 넘고 성적이 나오면 성적도 인정점 다 나오잖아요. 아까 최소순 성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졸업할 수 있고 진급도 가능하거든요. 서비스만 부족하지 않으면. 자, 없으면 이제 그 넘어가시고 반드시 이거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생성을 하실 때 이것도 성적 처리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 그날 졸업생 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졸업생 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지 인원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할게요. 여기는 이제 아까 4명 있었고 일반 학생도 있어요. 6명인가 12명이니까 2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조회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6명이네요. 16명. 자, 이렇게 정상조회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현재 재학생 수를 꼭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번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 총 6건이라고 또 카운트 돼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것도 없었어요. 맨 밑에 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번호 부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가. 자, 아까 이제 검증도 가장 중요한 메뉴처럼. 자, 여기 있잖아요. 졸업일자라는 게 어딘 걸 타고 들어오냐면요. 이게 교육과정의 연간 학사 일정 관리에 제가 한번 볼게요. 등록돼 있으면 돼요. 안 돼 있으면 2월 28일 돼요. 여기서 2학기를 볼게요. 그리고 공일 뭐 선생님 뭐 업무는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도 업무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일 정보 생성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갛게 되는 건 국경일 같은 거, 토요일 같은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소비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1월 달에 이제 졸업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요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이거 선택해서.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졸업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행사 코드 관리에서 졸업식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졸업식. 요것도 이제 누가 기록이 가능하거든요. 행사 활동으로. 그래서 요게 없으면 이제 등록하시는 거죠. 추가해서 등록하시는데 반드시 요거 졸업식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학교 통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거 행사일은 요거 자율활동으로 해야지 누가 기록이 돼요. 누가 기록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 이제 시간표에도 이제 저거 행사를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요게 공제1급원에서 이게 공인 후일이 아니잖아요. 해당 없으면 학교 나오는 날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연간 학사 일정 관리에 오셔갖고 이 등록된 졸업일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는 13일 해볼게요. 아까 14일이었죠. 이걸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은 2월 28일로 갈게요. 2월 28일로. 네. 한번 볼까요? 혹시 이제 안 돼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학사 일정이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부여 쪽에. 그죠? 2월 28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딜 바라보냐면 아까처럼 교육과정에 여기에 학사 일정 관리에 여기에 2학기에 이건 실제 주려면 이거 월요일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일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우리 교육과정 쪽에서 시간표 하는 거 단임 편성하는 거 똑같아요. 드래그. 그래서 가나다 순이니까. 그리고 요거 사용했던 거는 계속 이력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식이라고 쭉 가나다 순이니까요.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졸업식 해서 이렇게 요 날짜로. 자, 근데 클릭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은 기본 디폴트가 3학년까지 돼 있어요. 아니 1, 2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적용하셔요. 3학년만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3이래요. 자, 그러면 자, 해놓고 보면은 딱 보시면 1월 13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와서 혹시 2월 28일 되신 학교는 직접 수정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수업일수 때문에 이거 꼭 맞춰 놓으셔야 돼요. 요까지가 이제 3학년 수업일수 잡히니까요. 대부분 다 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떴죠. 2월 13일 그죠? 자동으로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교가 아니면 올해 처음 졸업생이 아니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작년 졸업번호에 플러스 1로
하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조기 졸업대장 번호라면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뭐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년도 개념이에요. 학년도 개념인데 연번만 보고는 몰라요. 이게 이제 졸업한 학생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번호는 2020학년도에 졸업한 아이다. 보통 2022 2월 달에 이제 졸업은 하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학년도는 2021학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학기는 2022년에 졸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요거. 대부분 보통 일반고는 요거 쓰시면 돼요. 반코드 순. 1, 2, 3도 그렇지만. 근데 특성화고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A가 B가인데 통상 A가가 1, 2, 3반, B가가 4, 5, 6반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B가가 코드 번호가 세 자리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에도 오른차순입니다. 4, 5, 6이 먼저 부여될 수가 있어요. 이게 코드 번호가 낮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성적 있잖아요. 성적 학과 코드 부여할 때 자동 소프트웨어에도 7차일반하고 A가 B가인데 이거는 B가만 있으니까 이제 2가 됐는데 다른 과를 부여하면 알아요. 근데 실제 학적반은 달라요. 그럴 때는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학적 편제는 학과 미포함. 요걸 하면은 학과 포함하면 그 1, 2, 3, 4, 5이 아니라 4, 5, 6, 1, 2, 3 이렇게 됩니다. 사례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전에 세팅된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 와서 남녀구분은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작업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메시지가 떠요. 졸업 학철수당과 졸업대장만 수여합니다. 딱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졸업 처리하기 전에 졸업장 발급하잖아요. 그 졸업대장 번호도 필요해요. 그래서 졸업장을 나이스에 있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 나이스는 문구를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졸업 수료장 출력 있잖아요. 요걸 쓰시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요 내용. 자, 그런데 이제 그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마다 이제 이거를 그 졸업대장 번호만 여기서 졸업대장 번호만 이거 졸업대장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출력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그 업체에다가 인사업체가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생년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넘기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 상장용지에 출력하려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테두리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기본 디폴트 테두리잖아요. 이게 보통 옵션이 뒤에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상장 테두리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때문에 뭐 테두리가 나오니까 출력하면 테두리가 나오니까 못 쓰겠다는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요거 해제하면 없어지거든요. 그 기능을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이건 테두리 없이 나와요. 네, 아까 테두리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 미리 이렇게 부여는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막 학생부 마감하기 전에 하셔야 돼. 이거는 당연히 마감되면 반영이 안 되니까요. 마감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든 메뉴가 다 버튼이 없어져요. 마감했다고 출력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해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붙습니다. 어떻게 붙냐? 네, 여기부터요. 아까 학적상 있죠. 땡땡 고등학교 졸업. 요거 하나 붙습니다. 1월 13일. 그리고 졸업장 번호가 붙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거를 미리 해서 너무 좀 찜찜해.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부담 없이 여기서 수능 관리해서 왜냐하면 미리 이제 졸업장 번호 때문에 발급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학적 변동만 안 생기면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전입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발급 시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면 있죠. 작업 취소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고서 학년 만에 정말로 바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다음 학년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부모 서비스 그리고 민원에 자료가 안 넘어가요. 줘야 하면 학생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여기 와서 지금 승인 요청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년 돌려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긴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승인 요청하시고 그러면 이때 생겨요. 합격 방향 버튼이. 결제하면 이거 꼭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졸업증이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취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기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비슷한 대로 해놓고 실행하시고 여기 내리시면 돼요. 여기 내리시면 돼요. 여기 내리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 일일번호만 쭉 올리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올리시면 돼요. 다시 작업 실행하면 또 원위치돼요. 자, 여기 작업 취소. 그럼 또 삭제된다고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생성도 삭제가 됐어요 이미. 취소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자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염려됐던 그런 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졸업대장 번호도 사라지고요. 3학년도 있겠네요. 그죠? 3학년도 7차반도 들어갔겠네요. 3학년이니까 없어졌죠? 얘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작업이 필요할 때는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쯤 가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